아직도 상황에 따라 일일이 말하는 방법을 외우고 다니시나요? 그렇다면 진짜 원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써먹고 계신가요? 말빨도 없고 외워둔 방법도 잘 활용할 수 없는 분이라면 만능 팁을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쫄지마 인생 쫄린입니다. 대화로 마음을 치유하는 대화치료 상담가들. 그들은 만능 팁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치유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만능 팁으로 거절당하지 않고 부탁하는 방법, 용기 없이도 편하게 부탁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상담가처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만능 팁을 소개해 주실 주현성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의 저자 주현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거절당하지 않고 부탁하는 방법, 용기 없이도 편하게 부탁하는 법입니다. 만능 팁이란 게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부탁을 하면서 굳이 감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상대에게 왜 부탁이 필요한지 정확히 설득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번에 쫄린 씨께서 부탁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영상을 저도 잘 보았습니다. 어순을 바꾸어 부탁하는 방법과 친근감을 유도해 부탁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작가님도 보셨군요. 특히 거기서 한 발 들어놓기나 먼저 크게 요구하기 같이 어순을 바꾸어 활용하는 방법은 마케팅과 협상같이 낯선 사람들이나 고객들에게 비교적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실제로 생활에서 지인들에게 부탁할 때는 큰 효과가 없고요.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하셨고요. 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도 그렇고 자칫 상대방이 장깨를 쓴다고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회심리학 실험 등의 근거로 잘 알려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칫 그나마 있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는 방법이죠. 특히 우리가 부탁을 망설이는 경우는 상대에게 부담이 가는 무거운 부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거운 부탁이라 하심은 상대방이 많은 시간이 든다거나 거액의 돈 또는 적지 않은 비용이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탁을 무거운 부탁이라고 말해본 것인데요. 아, 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단순한 몇 마디 스킬에 선뜻 그 무거운 책임을 떠안으실 건가요? 설령 분위기에 휩쓸려 허락했다 해도 번복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실제 부탁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솔직히 말의 순서를 바꾸어 하는 단순한 기교의 부탁법은 친한 사이라면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부탁해도 되는 수준이 많거든요. 잘 아시는군요. 아마 그래서 친근감을 유도해 부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소개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 또한 그 점을 지적하고 친밀감을 유도하는 방법이 더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것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대화법을 통해 엄청난 말의 기교와 테크닉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친밀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쫄린 씨께서 직접 친밀감을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소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네, 이제까지 말씀은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그래서 만능 팁이 왜 필요하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무거운 부탁을 할 때 관건은 좀 더 친밀함을 느끼게 하고 신뢰를 주며 인간적으로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상대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만능 팁인 것입니다. 잠깐만요. 구독, 클릭.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는 책에 소개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이란 친구가 직장 행사에서 연주를 해줄 밴드를 찾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자에게 연락해서 아는 밴드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저자는 미안해, 정말 아는 밴드가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 한때 밴드와 함께 일한 적 있잖아. 근데 왜 몰라? 야, 그게 언젠데. 지금은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하지 않아. 이렇게 또 발뺌을 합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계속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제 아예 떼를 쓰는 수준이지요. 그러다 저자는 귀찮고 화가 난 목소리로 묻습니다. 밴드를 데리고 올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진 거야? 그때서야 스티브는 수줍은 듯 말합니다. 나야.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자는 그것이 친구의 일이라는 사실에 여기저기 뛰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여기저기 알아봐서 마침내 밴드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친구에게 직접 문제가 되는 것임을 알자 저자는 적극적으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선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말합니다. 누구에게 호의를 부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알려라.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쉽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하고 애써 외면할 땐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 어려움이 진실되고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자신에게 먼저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친밀감을 느끼며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만능팁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만능팁이 무엇이죠? 물론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 이지요. 그렇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므로 부탁을 할 때도 나의 감정을 그냥 말하면 됩니다. 내가 요즘 아주 난처해졌어. 지금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 아주 위태로워졌어. 당장 그 돈이 없다는 게 너무 막막해. 그렇게 자신의 감정, 즉 어려운 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때 단순한 상황 설명이나 논리적 귀결만 강조하면 가끔 상대방은 당신이 얼마나 절실한지, 당신이 얼마나 힘겨운지 잘 모를 수 있고 그만큼 도와야겠다는 감정이 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직접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친밀감 역시 덜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언제나 감정을 움직이는 건 감정입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감정으로 부탁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도와주면 기쁘겠어.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이때 정확히 무슨 감정을 말할지는 자신의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워서 내뱉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자기 감정이어야 그 감정이 정확히 전달됩니다. 이것을 일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화치료사들이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때 사용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설명하도록 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 감정을 보고 말로 표현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저절로 이야기됩니다. 내가 왜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게 됐는지,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유능하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을 얼마나 친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런 면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면 때때로 자신을 먼저 찾아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아, 네. 결국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 감정을 사용하는 거군요. 친하다는 느낌을 강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화법은 사회심리학의 실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이 얽히는 어려운 문제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상담심리의 대화법을 사용해야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단지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요. 좋아요. 정말 더 잘 통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상대방은 머뭇거리거나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상대방이 머뭇거리거나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맞는 팁을 사용하면 됩니다. 맞는 팁이 뭐죠? 당연히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의 감정을 듣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물으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주면 되는 거죠.
망설여지는구나. 내 부탁을 들어주기 힘든 면이 있나 보구나. 내가 못 갚을까봐 불안한가 보구나. 이렇게 물으면 솔직히 그래 하고 솔직하게 이유를 말해주던가, 그건 아니고 하며 정색하면서 서둘러 부탁에 대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아, 또한 이렇게 상대의 걱정이나 불안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갚을 능력 등을 이야기해주면 이해하고 응해주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걱정이나 불안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한다. 서운하다. 이와 같이 반격을 하거나 더 많은 설명을 하고 별명을 하려 들지요. 그러니 상대방의 걱정이나 불안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탁만 물건으로 주고 있는 상대방에게 친근감은 더 줄어들고 불신만 생기는 것이지요. 그나마 있던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까지 싹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면 상대는 불안이 해소되어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부탁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공감해 주었기에 그만큼 친근감이나 신뢰도도 더 높아져 있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만능팁이 친근감을 높이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 팁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솔직한 감정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만능 팁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하는 순간에 이미 충분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탁을 할 때, 특히 무거운 부탁을 할 때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정확한 감정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절실한지, 어려운지, 또는 상대방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등을요. 되도록 진지한 목소리로 어려운 감정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꺼리거나 불안해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보고 충분히 들어줍니다. 망설여지는구나. 내가 못 갚을까봐 불안한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에 대해 적당한 대답이나 확신을 주면 됩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주 효과가 크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의 힘은 강하니까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다음에도 또 다른 만능팁 활용법을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만능 팁 하나로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하고요.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당당한 당신 꽃길만 걸으세요.